한국 K3 전차 레일건 무기 위력. 미국산 레일건과 성능 비교하니 충격. 한국 1위 기술력, 세계 1위 파괴력 성능 K3 전차를 개발. 차세대 주력 전차 K3에 대한 기본적인 추정사항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K3 주력 전차의 컨셉 그 자체는 진화하고 있다. K3 주력 전차는 130mm 주포 및 이와 결합된 기관총으로 무장한 무인 포탑 시스템과 전차장의 파노라마 조준경과 연동된 대구경 기관총이 장착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모듈을 갖춘 전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K3 주력 전차의 모든 예비 포탄은 완전 격실화된 탄약고에서 보관되지만 K3 주력 전차의 개선된 승무원 보호 장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K3 주력 전차의 승무원들은 두껍고 단단한 복합장갑 모듈로 둘러싸인 상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전방 캡슐형 승무원실에 탑승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이다. 아마도 K3 주력 전차 포탑의 전면부 역시 강력한 복합장갑 모듈로 덮여 있을 것이다. 한편 전차 상부를 공격하는 대전차 유도미사일 및 대회형 드론 같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능동 방어체계 KAPS가 탑재되어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한 보호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K3 주력 전차에 장착될 130mm 주포는 한국산 포탄뿐만 아니라 독일 라인메탈이 개발한 130mm 포탄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이다. K3 주력 전차 주포에 자동 장전되는 포탄의 숫자는 최소 20발 이상 될 것이다. 주행 성능 측면에서 대한민국 K3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설계를 지니고 있다. K3 주력 전차를 개발하고 있는 주체인 현대로템은 수소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 구동장치는 물류를 단순화하고 보다 긴 항속거리를 지니며 외부로 방출되는 열 스펙트럼을 감소시켜 적외선 감지 장치를 피해갈 수 있다. 거기 더해 디젤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는 기존 파워팩에 비해 여러 면에서 유리한 작동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K3 주력 전차 개발은 2030년은 지나야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관점의 프로젝트이며 K3 주력 전차는 아직 눈에 띄는 진화적 개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얼마 전 폴란드 키엘체, 킬스에서 열렸던 국제방위산업전시회 IDI에서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K3 주력 전차의 초기 설계 개념과 최근 그래픽과 함께 발표된 K3 주력 전차의 설계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지금까지 설명해온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폴란드가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미래형 전차 K3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폴란드 국방부는 궁극적으로 1000대 이상의 K2 흑표 및 KEPL 주력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다. 폴란드가 최소 366대의 M1A1 및 M1A2 주력 전차를 미국에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까지 고려해본다면 정말 많은 숫자의 전차들을 이미 구매한 것이다. 아직 설계상으로만 존재하는 폴란드 대한민국 차세대 주력 전차 K3가 끼어들 틈이 있을까? 그러나 모든 주력 전차들이 군부대에 의해 운용되는 것은 아니면 심지어 그렇게 운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력 전차들의 일부는 비축분으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는데 덕분에 일선 군부대들은 전투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수리나 개량을 하기 위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들을 교체시킬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폴란드에게 남긴 교훈은 비상시 병력 손실을 메우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군대 동원령을 발동하려고 해도 비축된 무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충분한 숫자의 주력 전차를 비축해 놓으면 필요한 경우 동맹국들과 이웃 국가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용 장비들을 대거 기부했던 사례를 떠오르게 하는데, 냉전이 끝난 이후 비용 절감과 군축을 내세웠던 일부 국가 군대의 경우 군용 장비 기부 이후 무기 비축분이 사실상 0인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협정을 탈퇴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유럽 재래식 무기에 관한 조약이다. 따라서 평화 시에 군대의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동원령을 통해 군대를 증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러므로 K2 흑표와 KEPL 그리고 K3 주력 전차를 비롯한 다른 중무장한 군사 장비를 보유하는 데는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폴란드가 실제로 K3 차세대 주력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KEPL에서 차세대 주력 전차 K3, K3 페타리터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폴란드는 대한민국이 진행하고 있는 K3 개발 프로그램이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을 포함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사실 복잡다단한 국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이 정도 난관은 정상적인, 심지어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K2, KEPL 그리고 K3 주력 전차들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적, 산업적 문제로 넘어가 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받게 될 기술들은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적용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폴란드 기업들이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와 자동장천 시스템 생산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폴란드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설립하게 될 합작투자회사의 가능성은 국방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량 수송에 없어서는 안 될 철도 같은 민간 분야 차량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구동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전망이 특히 주목할 만한데 확실히 수소에너지 분야는 대한민국과 진행하고 있는 국제적 협력 관계가 지향해야 할 가장 흥미롭고 유망한 방향 중 하나로 보여진다. 자율교통수단 분야 그리고 군용 차량에 쓰이는 전방향 감시 시스템 같은 전자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분야들의 경우 폴란드는 단순히 수혜자에 그치지 않으며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새롭고 우수한 솔루션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통신과 능동 방어체계 그리고 아마도 다른 분야에서도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유사한 전망들이 존재한다. 물론 현 시점에서 폴란드 산업계가 새로운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의 협력관계에 참여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대개 그러하듯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군 무기의 대변신, 지하주차장 화재 시 1.5T, 소방 로봇 뜬다. 내년부터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탱크 형태의 무인 소방 로봇, 사진을 투입한다. 소방청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차량형 무인 소방 로봇을 연내 공동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무인 소방 로봇은 2025년부터 전국에 4대를 배치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진압용으로 활용한다. 이번 공급 협약은 지난 8월 인천 청라 지역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관련 첨단 소방 장비 보급에 필요성이 제기되자 현대차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소방청에 장비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양측은 3일 시연을 거쳐 공동 개발에 합의했고 6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약 1.5T인 무인 소방 로봇은 현대로템이 2021년 군사용으로 개발해
전투 실험에 투입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에 65mm 방수포를 장착하고 열내구성을 강화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적외선 12시 카메라를 갖추고 높은 온도 속에서 장비를 보호하도록 분무장치를 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행 기능도 갖출 전망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기본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앞에 사람이 이동하면 인지해서 따라갈 수 있게 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봇은 불길과 자욱한 연기로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도 막힘없이 이동하며 불을 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내년 상반기 무인 소방 로봇, 차량형, 시제품 한 대를 시험 운영하고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국 4개 권역별 중앙 119 구조본부 특수구조대에 한 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관이 함께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방 로봇 시범 운영을 거쳐 수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현대차그룹은 국내 선박 구성품 제조 중소기업 탱크테크와 함께 개발한 관통형 방사장치 EV 드릴 렌스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했다. 관통형 방사장치는 전기차 하부에 알루미늄 강판 등의 구멍을 뚫어 배터리 팩의 소화수를 분사하도록 돕는 장비다.